현재 시간 오후 3시 지나가면서 장 마감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마지막에 또 어떤 종목을 잘 매수해 볼까요? 마감에 산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진이 오늘 좀 종목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시청자분께서 제이시언 시스템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코너를 보고 관심 종목으로 두신 것 같아요. 매수한 이후로 장중에 14%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제이시언이 좀 강하네요. 네. 오늘 뭐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이시언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 박영선 테마주예요. 근데 오늘 비트코인 주도 상당히 강하네요. 뭐 다날도 마찬가지고 비대주도 상한가인데 제이시언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관심을 가져보고 있으니까 지금 10,000원 한번 뚫고 나서 지금 10,000원대가 정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앞전 주 목요일 날 10,000원대를 한번 터치했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잘 흡수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 빠지지도 않고 있는 장세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정고점이 14,800원이거든요. 14,800원 정고점을 잡고 12,000원대까지 한번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은요? 네, 그러면 오늘 뭐 시장도 뜨뜻미지근하고 또 제2의 제이시를 한번 제가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네. 이제 첫 서울시장, 여성 서울시장을 기대하면서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JT입니다. 네. JT고 코드명이 089790이네요. JT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JT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금자장 매사인데 요즘 뭐 지램 가격도 많이 올랐죠. 거기에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가 인도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네요. 인도에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SK텔레콤 같은 회사 이제 통신 장비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좋은 부분은 오늘 JT가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편입한 이유는 요건에 여성 서울시장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식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T 인도 최대 통신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통신사가 릴라이언스 기어라고 회원이 한 3억 5천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원래 이 회사가 중국 회사에서 납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왜 JT로 변경을 했냐면 불량이 났습니다. 그 많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불량이 났으니까 JT로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JT가 아마 관사 수혜주로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통신용 방비형 커넥터.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보니까 3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핵심 강부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얼마 정도 개발했냐면 돈을 쏟아부어서 7년 동안 이 쏟아부어서 연구원들이 이걸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게 다국기 이게 글로벌 회사들이 한 글로벌 점유율 한 70% 정도 되는데 여기다 도전장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제가 아까 반도체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JT.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펠스터, 핸들러, 버닝, 서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객사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해요. 이 회사가. 보통 반도체 사면 삼성전자야, SK 하이닉스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회사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 이런 고객사 상당히 좋은데 마지막으로 JT 한번 맨파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제2의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회사의 맨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원님 구성진. 유홍준 회장님이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서강대 출신이니까 적어도 뭐 대표이사나 회장 정도 돼야 또 정치 테마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타이사 관련주들도 많은데. 그래서 회장님이 서강대 출신으로 박영선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사장이나 상무이사나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오 테크닉스, SK 하이닉스 상당히 임원진 구성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500만 불 수출탑도 이루면서 오히려 2020년에 실적이 늘어난 회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도 이제 전차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이 반등하면서 5G 수요 증가까지 매출이 됐으니까 JT 실적주의자 반도체이자 첫 서울시장 여성분이 탄생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번 JT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T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고점이 이게 이제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5,000원에서 13,000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번에 아름다운 조정을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13,000원에서 8,000원까지 아주 이쁘게 조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제 저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점은 제 목표가는 13,000원. 13,000원까지는 자연스럽게 오겠네요. 뭐 실적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13,000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9,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쉽지 않죠. 네, 시장이 쉽지 않은데 뭐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JCN 시스템 같은 종목 저희 방에서는 오늘 또 수익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샵 2034로 박진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참조하시고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 들어봤고요. 또 샵 2034로 박준남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친구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과는 오늘 장 마감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동근 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오장 낙폭을 줄여줬으면 했는데 오히려 빠지면서 투심이 확 위축된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야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보험주 한번 보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DB 손해보험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보험주 내에서 오늘 뭐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동안은 금리 얘기 나오게 되면 하나생명이란지 그 삼성생명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그 생보에서 선보 쪽으로 이제 또 이어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손해보험을 준비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으로 해서 시중금리가 좀 들썩거리는 부분들은 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이전까지는 은행 중심이었던 금융주사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보험주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일단 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보험 자산이었던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변액연금이란지 변액보험 같은 경우 최저보증이율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주식으로 운용되지만 주식으로 운용돼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최저보증이율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율만큼은 이 자산 가치를 지켜준다는 그런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최저보증이율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최저보증이율 같은 경우에는 뭐 3%에서 5% 상당히 고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계약이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이 이율에 대한 부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의 어떤 손해율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호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 4분기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연간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연간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일단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시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상당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았었는데 일단은 그런 민시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자동차 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손해율이 올해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보험세 수익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가장 탑이 지금 DB 손해보험이다. 뭐 이런 연결고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손해보험을 좀 선택을 했고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일단 마지막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매수가는 일단 47,000원 이하입니다. 매수가 47,000원 이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47,500원, 손절가는 39,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B 손해보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동근 부장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을 오늘 마감에 사볼까요? 사실 조금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네. 뭐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오른 종목을 따라 사는 거는 조금 이게 잘 안 맞으면은 네. 정말 거꾸로 물려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날 조금 오히려 좀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는 종목들을 사는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그런 조금은 상황이다. 다르네요, 두 분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오늘은 유통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네. 최근에 일단 지난주에 조금 움직인 부분들은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하면서 이게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유통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다른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수익률을 이제 초과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지금은 사실 비대면 쪽으로 소비가 좀 쏠려 있는데 이제는 대면 소비 쪽의 어떤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반영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가장 큰 역시 유통업 쪽에서의 이슈는 쿠팡 상장 이슈였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다 뭐 티몬도 상장한다고 그러고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특히 핵심 종목들은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이마트라든가 뭐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이러한 그 재평가의 가능성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CJ에 대한 지금 유통주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런 그 유통업종에 관련돼서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감에 산다 유통업종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에서 하나를 골라봤을 때는 또 손해보험이 나왔고요. 또 이런 시장에 소외받고 있을 때 또 잘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유통업종이 나왔어요.